니혼게이자의 속보라. 일본 금리 올린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니혼게이자이는요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니케이라고 하는 신문인데 여기서 속보를 올리기를 일본의 기준금리 결국 올린다. 아예 단정적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언제 올리느냐? 이번 주 올린다는 거 이번 주. 금융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일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단서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말입니다. 5.28%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게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기준금리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결정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차적으로 점검된 것이 5.28%까지 올라갔습니다. 5.28%는 여러분 지금 근래에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임금 인상률은 2013년에 1.71%,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할 때가 2015년인데 2.20%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2021년에는 1.7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3.58%가 오르면서요. 시장에는 깜짝 놀래켰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면서 말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깜짝 놀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게 지금 임금 인상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요. 이 3월이 춘투의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인상률이 33년 만에 5.28이면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도 일본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일본의 금리를 보시면 현재 말입니다. 현재는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적어도 0%. 기준금리를 환원한다는 이야기겠죠. 적어도 0%고요. 이게 좋으면 0.1%까지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1%까지도. 참 이것을 보면서 일본의 이제 금리가 0.1%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의 통화정책이 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본의 통화정책이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본의 통화정책이 변하면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0%나 0.1%까지 올리면 시장에 있는요, 엔화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화를 완화하는 중심, 돈을 푸는 중심의 경제 정책이었다면요, 앞으로의 정책은요,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씩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상에 일본의 정책이 이게 획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의 금리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말입니다. YCC 정책이라고 해서요. 일본에서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은행들이 다 사줬잖아요. 무제한으로 사줬잖아요. 일본 은행에서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YCC 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수익률 곡선 정책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하죠. YCC가. 그만큼 수익률이 못 올라가게. 다시 말해서 채권의 금리가 못 올라가게 중앙은행이 계속 사재겠거든요. 무제한으로. 그런데 이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또 말입니다. ETF라고 하는 상장 지수 펀드 혹은 부동산 리츠라고 하는 이 리츠에 대한 펀드
여기도 말입니다. 앞으로 신규 매입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안 할 것으로. 그러면 시장의 변화는 아마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변화가 올 겁니다. 예, 보지 못한 변화.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슈퍼 엔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슈퍼 엔저. 예, 슈퍼 엔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문제도 말입니다. 조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조금 달라질 거예요. 예, 지금 말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가치가 장난 아니에요. 달러 대비한 가치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149.02거든요.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게 2023년이죠. 2023년 11월 13일에 엔달러 환율은요 151.71엔까지 갔었습니다. 151.71엔 굉장하죠. 예, 151.71엔까지 갔었는데 이게 2024년 1월 1일에는 140.87까지 떨어지더니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2월 26일에는요 150.69엔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뭔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하고 있어요. 뭔가 변화를 하느냐? 엔달러 환율이 149.02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엔화의 어떤 저평가 내지는 엔화의 가치 절하가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엔화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엔화의 가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이제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엔 환율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원엔 환율도 어떤 식이든 변할 겁니다. 변하지만 뭐 엄청나게 무식하게 변할 거라고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요. 지금 원엔 환율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3월 15일에 892.4원이거든요. 지난 1월 2일에는 923.5원이었고요. 예, 작년이죠. 작년 4월 5일에는 1002.9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엔화 대비해서 말입니다. 원화의 가격 이거 제가 생각을 해서는요. 예, 제가 생각해서는 엔화에 대한 원화 가격 자체가 말입니다. 예, 원화가 더 강한 게 이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원화가 더 강하다. 엔화보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훨씬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그렇게 보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엔화 자체는 기축통화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엔화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하셔서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 정책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말입니다. 지금 금리 정책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바꾼다. 이게 1차적인 통화정책의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슈퍼 N저가 약간 달라질 겁니다. 시장에서는 갑자기 말입니다. 이게 1,000원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일본이 바보가 아닌 이상 통화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엔화가 갑자기 곧 엔고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입김을 작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엔저가 유리합니다. 당분간 엔저 중심으로 가겠죠. 그래야만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시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엔저 이거 많이 사잖아요. 그죠? 엔화 많이 사죠. 실제 엔달러도 보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지 말입니다. 엔화 예금도요.
예, 엔화 예금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예금의 전체적인 어떤 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엔화 예금이 이게 예상보다가 굉장히 많이 늘고요. 근래에 들어서서 더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엔화는 사서 조금 쟁이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는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시다시피 2023년 11월에 99억 2천만 달러까지 엔화를 제했습니다. 지금 2024년 1월에도 94억 달러예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지금까지 보면 뭐 많았을 때가 2017년 5월에 57억 9천만 달러예요. 적었다 그러면 2018년에 43억 5천만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은 9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엔화가 아마 강세를 조금은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물가가 잡히는 시점이 또 한 번 엔화가 강세를 가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같을 때 엔화를 사서 쟁이자 하는 것도 항상 고민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변화하고 살아있잖아요. 생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늘 생물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변화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말입니다. 엔화를 살 때요. 분할 매수를 하시고 엔화를 팔 때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테크 하시는 분들 내지는 환테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엔테크보다는 달러가 낫고요. 환테크를 하는 게 낫고요. 환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덩어리를 7덩어리 정도로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7덩어리를 나누느냐. 1년이 6개월이잖아요. 12개월이잖아요. 6덩어리로 나누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한 달 사이에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6덩어리가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한 덩어리는요. 이게 저가로 갔을 때 최저가로 갔을 때 사는 것. 이거 한 덩어리. 그래서 7덩어리라고 합니다. 저도 달러를 보면서 수수료가 없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엔화에 대한 것은 달러에 대한 것은 한 번씩 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예.